지금은 지면 위로 몸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오른쪽, 왼쪽, 종아리, 허벅지, 골반, 지면에 놓여 있는 상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점 여기서 길러지는 능력은 작은 차이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각 훈련이 첫 번째예요. 차이를 알아야 좋은 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안의 차이, 사람 간의 차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요. 천천히 양쪽 무릎 세우시고요. 자신에게 친절하게 양 다리를 왼쪽으로 쉽고 편한 만큼만, 돌아올 수 있는 만큼만, 움직임이 물 흐르듯이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 만큼만 갔다가 돌아왔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자신의 복부가 알아서 코어 운동을 하고 있는지, 코어 운동을 분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능적으로 이렇게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지면 위로 몸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발꿈치, 종아리, 허벅지, 무릎 아래로 있는 그 공간의 크기가 좀 줄어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은 다리가 길어졌다는 얘기죠. 다리 뒷근육이 이완되고 좀 길어졌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지시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펠링크레이스 수업을 계속 하시면은요, 돌아 눕고 일어나 앉고 일어서고 이 일상의 그런 자세 바꿈,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하시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일상에서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무리 되지 않게 기분 좋게 건강하게 쓰실 수 있어요. 한쪽 어깨 너머로 뒤를 보았다가 반대쪽 어깨 너머로 뒤를 보았다가,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 회전의 질이 바뀌면 골프의 질이 바뀔 거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골프 많이 치시는구나. 네. 무게는 바닥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몸은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추구하는 상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쪽으로 잠시 오셔서 김종희 형님만 잠시 한번 볼게요. 그냥 잠깐 했는데 반대쪽, 지금 오른쪽 왼쪽 보시면 왼쪽 눈이 더 떠져 있고 흰 동자가 더 희고, 그죠? 이쪽이 좀 더 뺨도 좀 반질반질하죠? 입꼬리도 이쪽에다 이렇게 싹 올라가시네요. 그리고 어깨도 좀 펴지셨다, 그쵸? 약간 이쪽이 확실하게 더 이랬었는데 이제는 양쪽이 비슷해 보이세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그 나만의 어떤 그런 걸 찾았으면은, 네. 그게 이제 몸에 배게끔, 네. 그 익숙해지게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열심히 안 하면 그거 이렇게 잊어먹거나 이런 거 없어요. 꾸준히 뭐든지 첼로를 하던, 악기를 하던, 운동을 하던, 사실 평생이잖아요. 그런데 펠링크레이스는 좀 쉬워요. 왜냐면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그냥 몸에 배서 그게 생활이 되고 삶이 되고, 그냥 일어서는 게 펠링크레이스적 움직임이 되는 거고, 이걸 처음에는 레슨으로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배우실 텐데, 나중에는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게 레슨에서 배운 움직임 자체가 그냥 생활이 되는 거죠. 처음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나중에는 조금 덜 집중적으로 하셔도 얼마든지 유지가 되시죠. 유튜브에 보면은 그 할머니 이름을 제가 자꾸 잊어먹는데, 네, 그 베이스볼 무브먼트 네. 파트 1, 2, 3, 4에서 그 파트 1에 나오는 첫 번째 동작을 네. 우리 이렇게 민규가 가르쳐줘갖고 이걸 따라 했는데, 이게 처음에 그 팔이 넘어가지도 않고, 네. 동영상을 한 200건 이상 봤는데 네.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네. 이걸 쭉 지금 벌써 한 6개월 이상 하니까 네.
거의 뭐 비슷하게 네. 따라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이 어떤 때는 그 운동만 갖고도 하루에 뭐 한 2, 30분씩 하고 네. 근데 지금 선생님 얘기 들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 한 동작이 나오는 가지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일반적으로 필딩프레스에서는 다양한 걸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운동하는 건 뇌예요. 그래서 학습 수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 과정은 학습 과정이에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편해야 된다는 거죠. 막 애쓰고 긴장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제대로 몸 학습을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학습도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뇌가 학습이라는 건 결국 분별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은 책을 읽는 것도 그래요. 글자를 분별함으로 해서 책도 읽는 거죠. 분별력을 기르는 과정인데 여기선 자극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이런 학습 조건 하에서 이걸 하는 거라서 반복되는 건 이 학습 훈련이 반복이 되고 대상 움직임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몸이 만들어지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가지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요. 계속 하죠. 계속. 그래서 아이들은 좀 몸을 삐뚤어 움직여도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움직임을 계속 하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필딩크라이스는 동작을 보고 따라서 그것만 반복하는 그게 필딩크라이스는 아니에요. 많은 분야에서 이 움직임들이 워낙에 유기체적으로 또 몸에 좋은 움직임이니까 가져가서 운동처럼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건 형태를 집어간 거지 본질적인 필딩크라이스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필딩크라이스는 감각 훈련이고 분별력 훈련이고 그렇게 해서 학습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학습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깨어서 내 감각을 느끼면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느끼고 손을 씻어도 물의 온도를 느끼고 이 차이를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생동감 있는 삶을 사는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들은 그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 도구가 너무나 훌륭하니까 많이들 가져가서 운동들도 또 해요. 그리고 루시 알런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오늘도 저 루시 알런 선생님하고 제가 지금 화요일, 화, 수, 목, 금, 토 오늘 이것 때문에 오후 수업 안 하고 돌아왔는데 루시 알런 선생님하고 지금 내일까지 계속 같이 있는데요. 네, 네, 보시고 싶으시면 내일 잠시 오셔서 인사하셔도 돼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신여대에서 지금 수업하시고 있으세요. 지도자들 대상으로. 그 루시 선생님의 파트먼트 3는요, 각각이 1시간이 레슨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긴 레슨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원 선생님을 대상으로 지금 이 레슨을 더 해나간다? 이 향상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1시간 안에 박정훈 선생님과 갈 수 있는 거리와 우리 선생님 약간의 통증과 이런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거리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필요한 레슨도 그 레슨의 시간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각각의 움직임들은 그런 레슨의 결과예요. 학습되어진 움직임이에요. 보고 따라한 움직임이 아니고 학습되어진 움직임. 일단 학습이 되어지면 그건 자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따라한 거는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 따라가 선생님하는 거 따라하고 나서 집에서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필딩크라이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께 더 쉽게 돼요. 왜냐하면 구도 안내 받은 걸 자기 뇌에서 움직임으로 해석을 했죠. 그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자기의 길을 찾으면서 자기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죠. 그게 마치 암호되어진 무용처럼. 그 연결해서 하면 지금 제가 일어서는 것만 약간 안내해드렸지만 누웠다가 뒤집었다가 섰다가 이게 다 무르르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시 선생님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들은 그런 걸 하기 위한 레슨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런 움직임은 저절로 된다는 거죠.
함부로 따라하지 못했네요. 네. 지금 우리 정원 선생님 따라하기도 그렇게 쉽진 않으셨잖아요. 따라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상대방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되고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그 차이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인데 그 부수 효과가 몸이 정렬되고 이완되고 마음 챙김, 숨 챙김, 몸 챙김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죠. 아주 효과적으로. 네. 최 선생님한테 이제 개인 지도를 봤는데 네. 요즘 창피해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럼 자요. 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네. 저기 이제 퇴근하고 오니까 네. 7시 반에 오니까 딱 좀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는데 어떻게 안 자고 좀 수업을 잘 받으시는지. 이건 학습이라는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능이죠.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 동물과 구분이 되는 기능이잖아요. 이 고차원적인 건 생존이 해결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잠은 생존이에요. 졸린 상태에서, 그래서 이 학습, 그래서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그래서 몸이 편안할 때 깨어있기가 쉽거든요. 저도 제외가 있으면요, 제가 미국까지 어떤 훌륭한 선생님 수업 듣겠다고 가서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이 잠을 어떻게 이겨요? 이 편안한 환경에서. 그래서 일단은 깨어있고 싶으시면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오시는 게 좋고요. 편안한데 눈을 감았다. 정말 편안한데 몸이 이완되고 편안한데 눈을 감았다. 그때 깨어있을 수 있는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식이에요. 명상에서 추구하죠, 그런 건.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몸이 편안하면 그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들 잠이 와요. 이렇게 감각적 능력과 분별력을 길러가시면 점점 더 호기심을 가지고 이 감각에 깨어있게 되세요. 그럼 이 미세한 움직임이 너무나 흥미롭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거기에 주의가 가게 되죠. 그러면 더 깨어있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마사지 받듯이 받는 것과 그렇게 감각 훈련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전과 후의 차이를 느끼시면서 그렇게 받는 거는 굉장히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훈련이 좀 된 사람이 개인 레슨을 받아서 받는 효과와 처음 오신 분이 이 개인 레슨을 받아서 받는 효과는 또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분별력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건 감각의 민감성을 기르시는 것과 분별력을 기르시는 것. 그리고 이 분별력이라는 게 결국은 젊음이에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눈 안 보이는 것. 그것도 분별력이, 우리 시력의 분별력이 저하되면 귀 안 들리는 것. 이것도 분별력이죠. 모든 게 분별이에요. 감각이라는 건 결국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여기선 그거를 훈련을 하고 기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수 효과로 치과 의사 선생님들 몸과 마음 편하게 일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걸 마사지 받듯이 그냥 와서 몸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서 잠도 주무셔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완이 되고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원하시면,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때 있어요. 휴식이 필요할 때. 학습 전에 필요한 게 휴식이에요. 우리 현대인들 너무 휴식 없이, 특히 한국 사람들, 막 필요한 잠의 50%만 자면서 젊은 친구들 그렇게 살잖아요. 더 학습보다 더 우선순위는 휴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오시면 쉬시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충분히 쉬다 보면 어떤 순간 학습을 할 준비가 되세요. 네, 정신이 깨어나고. 그러니까 바로 개인 지도보다는 어떤 그런 거를 그래서 감각 훈련이나 그런 걸 먼저 같이 하고 하시면 좋으세요. 같이. 네, 같이 하시면 좋으세요. 감각 훈련이 같이 가면, 감각, 분별력이 같이 가면 훨씬 더. 아니, 누구랑 같이 오는 네? 누구랑 같이 오는 감각 훈련 이런 걸 어떻게 받으시냐고. 매주 그룹 수업이 있어요. 그룹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것처럼, 그룹으로. 네.
매주 그룹 수업이 있고요. 아침 시간도 있고, 오후 시간, 저녁 시간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주말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 수업. 저희 2시간이었는데 별로 많이 못 하셨잖아요. 이 발전이, 이게 계속 가는데 끝이 없고요. 조금, 지금 여기까지 좀 움직이기 시작하셨으니까, 계속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는데, 다시 또 직장 가셔서 경직된 상태에서 하시다 보면 다시 또 처음부터 마음 풀고 몸 풀고 숨 풀고부터 또 시작하셔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쌓아가는 그 혜택이 있어요. 이미 요만큼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은 더 쉽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주말에 하는 집중 수업에 오시면 좋으세요. 사실은 그 시간이 그게 맞질 않았고. 네. 그래서 우리 치과 선생님들은 소그룹 짜서 선생님들한테 맞는 시간을 저희한테 요청해드리면 저희가 소그룹 레슨도 해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들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개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수업이 주로 누워서 하는 건가요? 전문가 과정까지 가서 계속 이렇게 들어 누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훨훨 날라요. 들어 누워서만 해도 되고요. 들어 누워서 하는 건 역시 그때 중력의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몸을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어서야죠. 그렇게 감각 훈련하고는 일어나 앉고 일어서고 또 생활해야죠. 하도 쓰니까 파도 날라다니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니, 이 진수이 왔죠. 이게 포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앉았다가 쓰고,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앉을 때만 해도, 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날아다니겠어요. 근데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움직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일반 사람도 이런 수련을 하고 나면, 무용수처럼 몸매도 만들어지고, 움직임도 나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최고의 엔타이 에이징이에요. 최고예요. 그게 되려면 저희 한 10년 이상이 그런데 그것도 바랄 필요도 없어요. 네, 그렇지. 그냥 매 순간 즐기다 보면 나는 점점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만이 중요한 거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웬만한 현대인은 정말 아이들 학원 가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거꾸로 가죠.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30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활동적이고 좋아요. 30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30대 초반에. 지금 루디 선생님은 85세인데요. 지금 와서 강의를 하시는 네, 85세인데요. 젊은 친구들, 저는 거기서 나이가 많은 중이고요. 막 젊은 친구들 필라테스 선생님들 모아놓고 그 친구들 앞에서 움직이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세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소그룹 수업 형성하기 원하시면 저희가 신임 선생님이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 레슨으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으세요.